여기 세무질문 들어왔습니다. 세무질문하고 세무질문 드릴게요. 네. 저는 겸업 작가입니다. 웹소설 소득이 아직 연 5천에서 7천 수준이긴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토해내고 다음 달 5월에 종소세 신고로 똑같이 건강보험료 같은 것까지 이중으로 토해내야 하는 걸까요? 건강보험료를 종소세 따로 내요? 매달 내는 거잖아요. 건강보험료는 이게 상관이 그러니까 없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이 근로소득에 대한 거는 직장에서 월급 때 네네네. 떼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일정 이상 발생하면은 네. 또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돼요. 저도 그렇게 예, 두 번 내게 알고 되잖아요.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소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매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둘 다 내기 때문에. 예, 이게 소득이 올라가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인 이상 네, 무조건 내야 돼. 소득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지서가 날아오면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소득을 파악 못하게 할 거면 이의 제기를 해도 거기서 내 소득을 진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너는 이러이러해서 내는 거니까 내세요. 이런. 불법을 하지 않는 이상, 예, 맞습니다. 세금 혜택이 유리하려면 프리랜서보다 사업자 등록하는 게 나을까? 순입이 어느 정도일 때 프리랜서를 벗어나는 게 좋은지. 요거 얘기가 진짜 얘기거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지금 붉은 누리님이 주신 질문이 오늘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을 때 들어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면요. 예를 들어서 연봉을 뭐 5천만 원 버는 사람 있고 1억 버는 사람 있고 3억 버는 사람 있고 5억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3억 정도 벌면은 최소 개인 사업, 1억 이상 벌면 최소 개인 사업자는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 5억 이상을 벌면은 저는 법인 사업자를 내야 된다고 처음엔 알고 있었어요. 맨 처음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저는 실제로 1억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때 바로 개인 사업자를 먼저 냈거든요. 근데 아까 오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법인 사업자는 이제 내면 안 되죠. 법인 사업자는 그렇죠. 네. 내가 출판사 안 끼고 내가 진짜 플랫폼에 직접 출판사 역할을 해서 넣을 게 아니면은 좀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왜 이득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법인을 지금은 누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은 법인을 이제 좀 웬만하면 차리지 않았으면은 한다. 법인을 차렸을 때의 이득이 그러니까 세율이 낮아지는 그렇죠. 거. 왜냐면 개인으로 하면 세율이 40%만 50% 예, 이렇게 맞아요. 되죠. 세율이 낮아지는 거에서는 일단 유리하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일단 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저술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저술 활동을 하는 건 저 작가예요. 네. 내가 차린 법인은 나와는 또 다른 인격이에요. 법인 체요. 법이 만들어준 예. 인격이죠. 그러니까 제가 쓴 거잖아요. 네. 돈은 얘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인이? 네, 그죠.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무상으로 저작권을 이 법인한테 양도한 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상으로 법인한테 내 작품에서 돈 받을 무상으로 권리를 빌려준 거지.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세무 당국은 이제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 네. 이 웹툰 작가 최근에 뭐 네, 걸린 네. 게 이슈가 있었죠. 이게 그 가장 주요 쟁점이었는데 핵심 쟁점이었고요. 결국 무료로 저작권을 양도했다가 네. 가장 문제였어요. 아니 무료로 한 게 아니라 나 정말 이 회사에 소속돼서 한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좀 입증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왜냐면은 개인으로 1인 법인이고 이러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법인이 없던 시절에 그 작품을 그려서 연재를 했어요. 근데 소득이 너무 높아지니까 법인을 그 다음에 차린 거야. 그럼 분명히 너가 법인에 소속해서 그린 게 아닌데 너는 그냥 세금만 회피하려고 법인 차린 거잖아가 돼서 지금 아마 재판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 과세당국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안 좋아요. 법인이 이 저술 활동을 개인이 하면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인적용역이거든요. 근데 법인이 하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인세 소득이 1,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쉽게 1,100만 원이 발생했어. 네네. 개인일 땐 1,100만 원이 다 들어오죠. 3.3% 떼고. 네네. 근데 법인이면은 이제 100만 원은 부가세로 날아가는 거죠. 10%는 이제 빼고 시작해요. 10%를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단점인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리고 법인체 내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일반 작가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돈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결국 개돈이거든요. 법인에 들어온 돈 내 돈이 아니고 개돈이어서 마음대로 막 꺼내서 쓰면은 횡령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주주가 시비를 걸었을 때 횡령이 되는데 내가 100% 나 혼자 주주니까 100%. 그런 막 형사처벌까지 나가요. 근데 계속 세무적으로 내가 가져간 돈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해서 법정 이자를 자꾸 내야 된다. 예, 그거만큼 계속 불이익이 발생하죠.
법인 차려서 이득을 진짜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저기 CP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출판사를 동시에 작가 컴퍼니 같은 걸 내가 차려서 넣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회사를 차리면 아까 똑같이 얘기했듯이 내 회사에 그러니까 제 개인 작가의 수익이 만약에 예를 들어 5억이에요. 그럼 그 5억이 회사로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 똑같은 그러니까 되게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법인으로 이익을 보려면은 너무 많은 준비 그리고 내가 정말 대박 작가여야 돼요. 내가 솔직히 막 1,000만 원이면은 안 차리는 게 낫죠. 그건 당연한데 네. 아니 근데 5억 이상 벌면 5억 이상 벌어도 그거를 5억 벌게 됐을 때 차리면은 저작권을 양도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법인을 그러니까 이 작품이 초대박이 날 거여서 법인으로 그걸 귀속시켜도 불이익이 큰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20%의 세율을 안고 건강보험료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별개로 많이 한다고. 근데 이제까지 버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 내야 되잖아.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신인인데 내가 초작부터 100억을 벌 거야. 그러면 법인을 내면 손해를 최대한 덜 보겠네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예시가 되겠네. 그래서 법인보다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게 근데 법인 얘기가 아니라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저는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그냥 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에서부터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비용 처리는 법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 좀 더 나아요. 비용 처리는 쓴 돈을 웬만하면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세율이 20%로 고정이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비용 처리보다는. 근데 저는 진짜 법인은 좀 추천은 이제 못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그래서 법인은 사실 실질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세율이 좀 줄어드는 대신에 부가세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리스크 관리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하죠? 저작권을 빌려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증명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어려울 수 있다. 저작권 무상양도권.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기를 다 끝나고 질문을 답변해 주셔도 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끝내고 답변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개인 사업자거든요. 돈을 잘 번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 사업자를 냈어요. 제가 개인 사업자를 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용 처리가 개인 사업자가 훨씬 유리할 것이고 기장도 맡기니까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까 여기 얘기를 오면서 했지만 지금 개인 사업자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기본으로 놓고 볼게요. 3.3%를 떼고 받는 사람. 3.3%가 무슨 세금이죠? 뭐 그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100만 원어치 내가 인세가 발생하면은 96만 7천 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원천징수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애초에 떼고 시작하는 거니까. 국세청으로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죠. 일단 먼저 내주는 거죠. 네. 근데 그 프리랜서들이 이제 말 텐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프리랜서가 돈을 어느 정도 벌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면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근데 이게 부가세 문제가 있어요. 저희 작가들은 다른 업종이면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작가들은 문제가 면세잖아요. 우리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이런 인적 용역은 부가세 면세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부가세 과세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건이 인적 설비랑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뭐 독립된 상황일 때는 부가세가 면세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선명하게 예시를 드릴게요. 그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적 설비는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다가 내가 내 집에 내가 여기다가 사업자를 낸다는 거죠. 집에다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는 물적 설비를 갖춘 걸로 보진 않아요. 뭐 사는 집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봐줘요. 근데 내가 저쪽에 사무실을 빌딩에다가 구해서 나 여기서 이제 작업해야지. 거기다 사업자를 내는 그거 임차하고 사업자 내면은 그때는 물적 설비를 갖춘 걸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내가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했어도 나중에 또 물적 설비가 있는데 왜 부가세를 안 냈지?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인적 설비는 내가 고용을 한 직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작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뭐 청소해 주시는 가사무미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분한테 내가 또 3.3%를 떼고 돈을 준다든지 이런 건 봐줘요. 이런 것 때문에 부가세를 과세하진 않아요. 근데 아예 내가 막 그 사람 근로소득으로 해갖고 고용을 해서 너 앞으로 내 옆에서 글을 같이 써. 나 글 쓰는 거 좀 도와줘. 내가 대충 트리트먼트 짜면은 너가 글
뭐 아니면 문장으로 만들어 자료조사 해서 네. 가져와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인적 설비를 갖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조건에 예. 맞춰지는 거죠. 그 올해 법이 바뀌었어요. 네. 그 아까처럼 3.3% 떼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3.3%를 떼고 그 방금 글 쓰는 거 도와주는 애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로소득 아니고 나도 사업소득으로 계속 쓰면은 모르잖아. 네. 근데 그것을 막으려고 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고용을 하거나 고용과 유사한 형태로 사람을 쓰면은 네. 부가세 과세 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해서도. 그러니까 부가세를 안 낼 거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네. 글을 써야 되고 네. 누구를 고용해갖고 글 쓰는 걸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가세를 내게 된다. 그럼 내 인세 100만 원이 옛날엔 3.3% 떼고 네. 96만 7천 원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100만 원에서 10% 부가세 떼고 네. 9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 이슈를 계속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반대로 프리랜서야? 프리랜서는 이런 걱정이 없어요. 프리랜서 어차피 부가세 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근데 그럼 개인 사업자가 심지어 사람 고용해도 돼 프리랜서. 그러면 작업실 없고 어시 없다 치고 개인 사업자를 내가 냈어. 그럼 개인 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없어요? 장점이요? 장점이 딱 지금 내 생각엔 정말 하나뿐인데 네. 그 접대비 한도가 네. 개인 사업자를 내면 1년에 기본 한도를 3,600만 원을 줘요.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는 1,200만 원밖에 안 줘요. 3배 차이. 그래서 예, 접대비에서 좀 그러니까 비용 처리에서 약간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한 1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천에서 1억 사이 벌면 개인 사업자 여기서 할 수도 있겠네. 비용 처리 많이 떨굴 수 있으니까. 근데 근데 이걸 지켜야 돼요. 집에서 하고 네. 저기 사람 쓰면 안 되고 차를 뭐 이렇게 뭐 차가 이게 좀 애매한데 차도 물적 설비로 보거든요. 지금 물적 설비에서 차를 빼주는 경우가 딱 한 케이스인데 그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그 인적 용역이어서 부가세 면세예요. 근데 그분들이 근데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물적 설비잖아요. 스페셜에. 그렇죠. 근데 오토바이는 봐주겠다라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작가는 솔직히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니까. 차로 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 사업자의 이득이란 게 결론만 얘기하면 접대비 제외하고는 딱히 이득을 취할 게 없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오히려 나은 게 프리랜서는 아까처럼 가서 도우미 고용해서 써도 비용 처리되고 심지어 옆에서 내 글 쓰는 거 도와주는 애 고용해서 그 비용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프리랜서 어차피 면세니까. 그리고 자동차 비용도 사업자는 제가 지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리랜서는 그거 아예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차 비용 처리 하면 한국으로 사. 그건 안 돼. 리스료나 렌트료가 있어요. 렌트만. 제가 안 좋은 경우를 한번 봤어요. 프리랜서인데 자동차를 자산으로 등록을 해갖고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상한 질문 좀 그만하세요. 지금 법인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수익 얼마부터 하는 게 좋나요라고 물어보면 어떡해. 개인 사업자요. 연수익이랑 무관하게 개인 사업자가 뭐 딱히 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법인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법인이 그 저작권을 무상양도하는 이슈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프리랜서의 개인으로 사무실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무서 공적 기관에서 요새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 예, 이제는 맞죠? 확실하게 지침들이 이제 있어요. 우리가 업계가 이제 조금 오래돼가고 네. 이제 세무서도 우리가 어떻게 돈 버는지 다 알고 있고 이제 구조를 알기 때문에 니네 이제 뭐 어디서 꼼수를 부리면 그러다 걸리면 큰일 나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조세범이 돼갖고 그럼 형사처벌을 받아요? 국세청에서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알려줘요. 이 새끼 나쁜 새끼입니다. 이 새끼 조져주세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세범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누적 3억이 되면 여러분들은 감방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본인이 피곤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프리랜서로 하셔가지고 부가세 이슈를 피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로 해서 세금을 조금 정당하게 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법인을 내야 되는 금액을 궁금하고 개인 사업자를 내야 되는 금액이 궁금해요. 근데 오늘 이제 회계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회계사의 포지셔닝에서 하신 말씀은 이제 우리 업계에서 법인을 내는 거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야.
감면이나 이런 거를 취득하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사업자도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비용이 조금 더 감면되는 거고 세금이 조금 더 주는 걸 원해요. 근데 개인 사업자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세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많이 안아야 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개인 사업자를 하게 되면 사무실을 내가 낸다거나 또는 뭐 인적 자원을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한테 뭐 인건비를 처리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 부가세 이슈 때문입니다. 부가세는 10%씩 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도 추천하지 않고 얼마를 벌던 간에 프리랜서가 가장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유리하다라는 거는 이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저라면 프리랜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했을 때 이득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든 법인 네. 사업자 등록을 하든 이득이 크지 않아서 근데 뭐 예를 들어 오히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관여할 게 많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면 되겠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개인 사업자 했을 때 가장 단점이 그 웹툰이 나온 분들은 네, 웹툰에 대해서도 정산이 들어와요. 웹툰 매출에 한 웹툰 매출 들어오죠. 10%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내가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받는 대가예요. 네, 네. 내가 저수를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네. 엄밀히 따지면 웹소설은 내가 저수를 해서 얻은 건데 웹툰은 내가 저술한 걸 기반으로 네.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죠. OSM료가 된 거니까. 그죠. 저한테 그냥 사용료만 온 거예요. 네. 근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이거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과세로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프리랜서는 사건이 없어요.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냥 3.3% 떼고 들어오잖아요. 웹툰이든 그렇죠. 웹소설이든. 네. 근데 그거는 부가세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리스크의 문제예요, 여러분. 네, 리스크의 리스크가 문제야. 개인 사업자 등록, 뭐 법인 사업자 등록하면은 리스크가 계속 커져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좀 줄여보겠다고, 예를 들어 1,000만 원 낼 거를 700만 원을 내겠다고 개인 사업자를 내서 이게 공격적으로 했어. 그리고 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큰일이 터질 수 있는 거지. 내가 연봉 한 2, 3억 버는데 이게 쭉쭉쭉 쌓여서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냥 평범하게 한 5년 열심히 글 썼는데 조세범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아니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능한 일인데? 그죠? 근데 그건 본인이 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한 거죠. 예, 공격적으로 하지 마세요. 글만 썼는데 어떻게 조세범이 됩니까? 지금은 그렇죠. 본인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서 세금을 이제 절세가 아니라 거의 탈세 레벨로 간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를 했는데 뭐 법인 사업자를 했는데 세금 좀 줄여보겠다고. 개인 사업자는 특히나 더 시도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법인 사업자는 최고 세율이 20%로 고정이지만 개인 사업자는 프리랜서랑 똑같은 세율을 두드려 맞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비용을 더 줄이고 싶을 거예요. 개인 사업자 가진 사람들이. 저도 막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작권자 불리면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법인이 제가 법인한테 저작권 무상양도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은 이제 그거를 와서 바로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액이 너무 적으면은 네. 그 저작권 가치도 많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상양도여도 이건 이 정도면 무상이겠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진짜 유명한 작품들은 이제 네. 가치가 엄청 높겠죠. 막 수십억, 수백억 할 수도 있잖아요. 화산귀환 같은 거는 진짜 수십억, 네. 수백억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을 권리는. 근데 그거 법인 차린 다음에 법인으로 그대로 화산귀환 인세를 받아? 그러면은 이거 무상양도 했네? 바로 걸리겠죠. 한 작품의 저작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는 엄청 드문 케이스라 이거는 한 작품의 저작 이거는 너무 드문 케이스예요. 거의 없는 케이스죠. 있긴 있죠. 근데 네.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현재 그거는 그냥 인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얘기지 내 사업 형태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내가 받을 돈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작품에서.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그 작품은 세퍼레이트해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지. 그 저작권 빌리는 거야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애초에 그 한 저작권을 여러 명이 돈 모아서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건 법인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법인을 세워야 돼요? 돈? 아니 그냥 개인 사업자로 만약 예를 들어 근데 엄청 돈 많이 들어와. 개인 사업자인데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도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돈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막 인세가. 인세가 많이 들어와요. 여러 명이 글을 썼는데. 여러 명이 글 썼는데 인세가 많이 들어. 근데 어차피 저는 그 일부 제가 5명이서 공동 네. 저작이 그럼 20%만 낼 거잖아요. 그렇죠.
그 20%를 법인의 보상량도 하는 개념이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상량이- 돈이 상관이 없어요. 뭐 그 작품의 20%만 내 거잖아요. 그거만 80%는 남의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왜 내가 법인에 네. 내가 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인데 20%로 네. 줄어든 상태로 이제 아까랑 얘기했던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으로 가지고 왜냐면 법인의 저작권 양도한 건 똑같은 거니까. 가족끼리 개인으로 나눠 받으면 소득이 분리되니까 궁금했어요. 공동 저작으로 하면은 반씩. 한 번이죠. 근데 이제 그럼 반반으로 되는 거죠. 네. 저는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추천드리고 네, 있습니다. 저는 안전한 걸 좋아해요. 저는 실제로 그 회계사 시절에 안전한 처리를 많이 안내해 드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 싫어하죠. 저한테 얘기해요. 세금 좀 더 깎아달라고. 그럼 세금을 내가 깎는 게 아니잖아. 세금은 국가가 정한 건데 나는 그냥 중간에 계산만 했을 뿐이고. 네. 근데 무슨 동대문에서 뭐 흥정하듯이 네. 뭐 세금 좀만 더 깎아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챙겨주세요. 그럼 깎을 수 없다. 좀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결론만 얘기 드리면 저도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바꾸려고 나도 개인 사업자를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 나는 근데 집에서 사업자 내고 집에서 혼자 쓰긴 하지만 프리랜서를 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어차피 네, 세금은 신경 쓸 게 줄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사업자를 하잖아요. 5월에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평소에 그 홈택스에 카드랑 이런 등록을 다 해놓는단 말이야. 그거는 있어요. 네, 기장료도 내고. 이 세무 대리인들은 프리랜서를 좀 좋아하진 않죠. 물론 뭐 고객을 오면 너무 다 아끼는 고객들인데 네. 그 카드 내역을 사업자는 카드 내역을 그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그래서 자동으로 장부가 쫙 작성이 돼요. 네. 근데 프리랜서는 엑셀로 내가 저기를 받아요. 카드 사용 내역. 일일이 다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일이 다 정리해갖고 업로드를 해야 돼요. 손이 더 많이 가잖아요. 일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 세무대리인들은 딱 권하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이러이러해서 더 좋습니다. 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게 실제로 맞아요. 뭐 더 유리한 게 맞아요. 근데 작가는 좀 예외 케이스죠. 원래는 사업자를 하는 게 비용 처리다 이러면 훨씬 유리한데 작가는 이제 아까 여러 번 질문이 나왔는데 좀 신경 쓸 게 많아져요. 이제 법인 개인 프리랜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뭐 법인을 하든 개인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비용 처리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작가가 이제 네. 세금 신고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작가는 비용이 없어요. 내가 이제 자료조사라서 방문 자료 조사. 입장은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박물관을 가서 네. 실제로 메모를 좀 하셔야 돼요. 그 집필 과정과 관련이 돼. 그러니까 자료 여행을 가셔도 증거를 해야 되는. 여행 가서 정말 이 여행과 관련된 내용이 내 작품에 들어가야 되고 여행 가서도 메모랑 그 사진 작품 찍고 집필에 막 필요했던 이런 사진 거 찍고 찰칵도 막 하고 내가 이런 걸 써야지 해서 거기서 쓰고 그런 게 없으면은 실제로 예를 들자면은 어떤 분이 그 사례인데 조세 네. 사례인데 게임 판타지 그 작품을 쓰신 분이 네. 이제 그 게임 현질한 비용 처리를 했어요. 편집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괜찮아요. 그 법령 정보 시스템에 의시가 된 내용이니까 누군지 몰라요. 저는 그 작가님이 네. 누군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게임 판타지 장르를 쓰시는 분인데 네. 게임 현질을 한 거를 막 아이템 구매하고 이런 거를 다 비용 처리한 거예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네. 근데 그분도 나름 방어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장르 내 소설에 실제로 굉장히 소설 집필을 위해서 한 거다. 실제로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됐다. 난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절대로 작품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한 건 아니다. 그 현질은 너의 만족도 조금 있었다. 그래서 다 기각했고 전부 다 기각. 예, 전부 다 기각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 가사도우미한테 한 거 뭐 다 걸렸어요. 다 빠꾸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 근데 만약에 저는 그분이 현질을 한 번 할 때마다 이 현질이 작품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185화에 쓰인 메모가 싹 다 돼 있어. 실제로 내 작품 정말 내 작품만을 위해 현질을 한 거야. 그랬으면은 또 몰랐다는 근데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사실은 우리 알잖아요. 우리 여행 간 거를 취재하러 갔다고 여행 경비로 넣어요? 아니잖아. 솔직히 여행 놀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직하게 하는 것만 받아주겠다라는 느낌. 그렇죠. 맞아요. 그 비용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밥값하고 컴퓨터 사고 뭐 책상 사고 이런 거 외에는. 근데 일단은 카드 사용 내역이랑 네. 그리고 또 카드 사용 내역을 일단 다 갖다 드리고 네네. 또 카드 사용 내역 중에 그 뭐 네이버나 쿠팡에서 산 거는 그냥 쿠팡으로 결제가 돼요.
뭘 샀는지 몰라요. 몰라. 그러면 상세 그거를 다 찾아봐야 되는데. 쿠팡 이런 데 들어오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걸 싹 뽑아서 갖다 드리면은 그분이 그걸 내가 뽑아서 갖다 줘야 돼? 그분이 그러면 프리랜서라면 뽑아서 줄 게 너무 많잖아. 그 파일로 드리면 돼요. 종이로 드릴 필요는 없고. 아, 그러니까 파일로 드리는데 쿠팡에 들어가서 다 뽑아야 된다는 거죠. 좀 뽑으시면 안 됩니까? 카드 사용 내역이 웬만하면 다 내가 어떻게 썼는지 나오는데 가끔씩 쿠팡이나 뭐 네이버 쇼핑에서 산 거는 그냥 딱 총 결제 금액만 딱 나와요. 아, 아쉬운데. 개인 사업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내역을 네. 보내주면은 그분이 알아서 요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즈 카페 사용료가 있어. 그거 좀 비용 넣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좀 빼고 직원이 그렇게 알아서. 웹소설 본다고 쿠키 사는 걸 그렇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땐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쿠키 사용금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여서. 예, 그러니까 저도 근데 내가 엄청 많이 했는데 나도 쿠키 사용을 한 달에 100만 원 못 써요. 유감을 쓰면 그렇죠. 키즈 카페 가서 그 대신 이제 좀 메모. 장면 스케치도 좀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이용권 산 금액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넷플릭스 이용권이 솔직히 가슴에 손을 댄다고 보십니까? 저 진짜 세부 대리인일 때 별걸 다 물어봐요. 본인 결혼식 비용이 식당 경비로 처리가 되냐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세탁기를 신혼집에 놓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식당이야. 그리고 세탁기를 여기 비품에 넣어서 감가상각비를 할 수 있겠느냐? 떨굴 수 있냐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본인도 안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사실 안 될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애매한 거지. 어떻게 좀 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세금을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보면은 작가가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뭉탱이로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서 처리할 근데 수 만약에 있게. 이렇게 카드를 딱 줬는데 쿠팡 이거 얼마인데 상세 내역 보내주세요 따로 얘기를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거야? 얘기를 안 하면 안 보내도 되죠. 그분이 그러면은 그냥 통으로 잘 처리하신 겁니다. 아니면 안 넣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넣을. 그 좀 보수적인 분들은 아예 안 했을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컴퓨터 감가상각은 금액은 그냥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200 언더는 다 웬만하면. 저 컴퓨터 200만 원 넘었는데.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돼요. 그죠. 악플로 인한 심리 상담비 같은 거. 이거 돼요? 나 받고 싶어 심리 상담비. 안 될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 양심이 아마 대답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우리 텍스트본이 돼서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소설이. 맞아요. 우리 소설이 불법 사이트에 피코소 되죠. 돌아다닌다든지 웹하드 사이트에서 막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합의금을 받았어요. 합의금을 3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그거는 세금을 안 냅니다.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여서 그 위자료는 별개로 내서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내 돈이에요. 그냥 들어온 그대로. 세금이 필요 없어요. 이혼 위자료랑 똑같아요.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혼 위자료는 세금을 안 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저걸 받은 게 아니니까 상속을 받은 게 아니니까. 피해 보상금이어서. 근데 내 소설의 텍스트본이 어딘가에 막 간 걸 내가 잡았어. 합의금 받았어. 그럼 그거는 온전히 내 돈입니다. 요거 안 돼, 요거. 그건 뭐예요? 동물이 나오는 걸 글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안 돼. 그럼 손을 얹으라고. 안 될 거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안 돼. 동물병원 안 된다. 부르고 그러니까 웬만한 건 안 되는데 일단 갖다 드리면은 알아서 한다. 적당한 선에서는 넣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비용 처리 한도가 있어요. 이 한도가 뭐냐면 내가 사용한 카드 금액이 한도예요. 네네. 그거를 넘어서서는 비용 처리를 당연히 못 해드리죠. 세무대리인.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이 내가 사용한 카드 금액 이상으로 비용 처리를 해주면 이상한 거죠. 그치. 그건 잘못된 그 거야. 안에서 처리를 하시죠. 여러분 인세 소득이 저기 홈택스 들어가서 지급명세서 조회하면은 나옵니다. 내가 총 이번에 인세로 2023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나와요. 근데 그 금액이 일단 2023년에 유료화를 하신 분이면은 7,500만 원 미만이면은 그냥 혼자 홈택스에서 하시면 돼요. 그 단순 경비율 대상이거든요. 근데 만약 겸업이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끼리 모아서 계산하고 나중에 합치는 거예요. 근로는 나중에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근로소득이랑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급명세서에 있는 사업소득이 얼마냐. 근데 내가 2023년에
유료화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네. 그럼 7,500만 원 이하면 네. 혼자 단순 경비율 대상이거든요. 그럼 혼자 딸깍딸깍 하면 진짜 끝나요. 그 홈택스에서 시키는 대로 또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웹소설 유료화를 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7,500을 넘어갔어. 내가 첫해 2023년에 처음으로 유료화를 하는 사람인데 7,500만 원을 넘어가는 사업소득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그때 기준경 비율 대상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무대리인을 통하면은 좀 더 세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요. 7,500 이상이면 그분들한테 갖다 드리면은 그분들이 장부를 작성해서 이제 세금을 신고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단순 비율 기준경비율이라 그랬죠. 기준경비율, 근데 기준경비율이든 단순경비율이든 둘 다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특하게도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 온 거야.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그러면 너 기특하다. 세금을 깎아줘요. 그 감면을 어느 정도 꽤 해줘요. 7,500 이상이면? 예, 7,500 넘어가는 사람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세무사한테 세금도 깎고 세무사도 돈 벌고 서로 좋은, 나도 이득을 보고 국가는 세금을 덜 걷지만 그래도 서로 좋은 거죠. 그럼 다음 구간은 얼마예요? 이제 다음은 이건 지금 얘기한 거는 2023년에 처음으로 유료화했던 사람 얘기죠. 처음으로 유료했던 근데 이제 옛날부터 해왔던 사람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도 이 사람은 7,500 이상을 벌고 올해도 2022년 소득이 중요해요. 내가 2023년에 벌어들인 인세 소득이 얼마냐 보다는 22년도에 얼마를 벌었느냐가 이제 기준이 돼요. 2022년도에 3,600만 원 이하로 벌었으면은 3,600 이하. 예. 원래 2,400이었는데 올해부터 3,600으로 바뀌었어요. 3,600 이하는 또 단순 경비율 대상이에요. 올해 내가 얼마를... 23년에 막 5억을 벌었어도 5억은 안 된다. 제가 너무 크게 말했다. 1억을 벌었어도 단순 경비율 대상이에요. 아니, 작년에 번 돈이 3,600만 원 이하인데 올해는 5억 미만이면은 그래도 그냥 올해는 그냥 얼마를 벌었든 단순 경비율 대상이에요. 5억 이상 벌어도 5억은 안 돼요. 5억은 성실신고였어. 5억 이하로. 5억 이하로. 5억 미만. 그러니까 5억 미만 한 4억까지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럴 거예요. 아무튼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22년도에 3,600 이하로 벌었으면은 23년도는 소득이 얼마든 단순 경비율 대상이다.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똑같은 케이스를. 그래서 나는 홈택스 들어가서 딸깍딸깍만 하면은 끝나요. 근데 이제 3,600만 원을 넘고 7,500만 22년도 소득이 3,600에서 7,500 사이야. 3,100 사이야. 그러면은 기준경비율 대상이에요. 기준경비율 대상. 이 사람은 이제 세무대리인한테 갖다 주면은 또 아까 얘기했던 특하다고 세금 팍 깎아주고 그러니까 환급세액이 더 커지는 거죠. 맡기면서 그 기장 수수료보다 환급세액이 더 커져. 보상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세액이 더 커져요. 그래서 서로 좋은. 그리고 7,500이 아예 넘었어. 22년 소득이 7,500을 아예 넘어선 사람이야. 그럼 올해 얼마를 벌었든 복식부기 대상자예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세무대리인한테 가야 돼요. 무조건. 내가 혼자 복식부기 할 수 있으면 혼자 해도 되는데 회사가 아니면 가야 된다. 그 언제 혼자 그냥 그 시간에 글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때는 그 정도 번 사람이면 무조건 이제 세무대리인한테 가면 된다. 사실 3.3이 저는 뭔지 몰라요. 3.3 그거 써본 적이 없어서 사이트인데 근데 혼자 홈택스에서 딸깍딸깍 하는 게 수수료를 안 내니까 더 이득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7,500 이하, 그러니까 3,600 이하, 7,500 이하면 그냥 혼자서 하는 거예요. 22년 소득이 3,600 이하다? 그러면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다. 근데 올해 번 돈이 너무 7,500 이상이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세무사한테 가져가라. 라는 거죠. 22년 소득이 3,600을 넘었어. 그럼 그냥 23년에 얼마를 벌었든 너무 적으면 안 가도 되는데. 이제 보통 7,500 이상. 대충 꽤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무대리인한테 갑시다. 24년 처음 유료화했다면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24년 처음 유료하면은 올해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죠.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 못 버는 사람이 세무사 가도 세무사가 좋아하나요? 상관없죠. 세무사는 뭐 세금 낼 일이 있으면은 뭐 상담을 받을 세무사는 자기 코스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세무사가 버는 돈이 변한 게 아니야. 올해 수익 7,500 이하, 작년 수익 3,600 이하일 땐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지능이면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딸깍딸깍으로 단순 경비율이기 때문에 딸깍딸깍.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개인 사업자는 작업실을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였어요. 집으로 사업자 등록하면은 괜찮아요. 집으로. 기준 경비율을 혼자 딸깍딸깍 하면은 난리 나요.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아까 것까지 다시 정리를 비용 처리되는 부분을 아까 정리를 안 해서 들어와서 비용 처리되는 부분들은 작가들은 거의 없어요. 뭐 컴퓨터, 책상 요런 소소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무대리인을 쓸
쓸 거면은 그분이 고민하게 그쵸. 해주세요. 예. 고민하게 세무대리인을 쓸 거면 우리는 어떤 게 비용 처리되는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세무대리인한테 내 자료를 전부 다 해주세요. 넘기면 일단 내가 쓴 거 다 갖다 주세요. 예. 이게 1년에 한 번 5월이 되기 전에 보통 5월 초죠. 5월 초중순쯤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 말부터. 근데 그 내가 금액이 크다 그러면 좀 더 일찍 갖다 드려도 돼요. 저는 이제 보통 연말에 한 번 내고 이 얘기를 안 했다. 그 경조사 있잖아요. 네. 경조사 그 청첩장이나 뭐 카톡으로 온 부고장 같은 거는 좀 스크린샷을 다 해놓으시면은 그럼 나중에 5월에 그거는 다 파일로 갖다 주든지 실제 청첩장을 갖다 주든지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게 하나당 20만 원씩 접대비로 처리가 되니까 한 번 내본 적이 없네. 그거는 그 하나당 2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용 처리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나머지 이제 세무사가 고민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세무사를 쓸 거면 세무사를 안 쓰는 아까 말씀해 주신 세무사를 안 쓰는 경우는 단순 경비율 대상이어서 그냥 딸깍딸깍이면 끝나요. 네, 딸깍딸깍하면 끝이니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비용 처리에서 조금 포인트를 주자면 그 청첩장이나 뭐 이런 부고장 같은 게 뭐 연락이 왔다면 그걸 다 캡처해서 좀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한 번에 5월에 몰아서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개인 사업자랑 그 프리랜서가 좀 불편하고 편하게 있다면 프리랜서는 1년에 내 카드 수입 내역을 다 엑셀로 다 받아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내가 그 사업자 등록 그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놨으면은 알아서 이제 쫙쫙 되는 거니까 다운로드를 받을 수는 있죠. 예. 근데 그거는 내가 편한 게 아니라 그분이 편한 거니까. 그죠. 예, 그거 상관없는 거죠. 저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근로소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종소세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로소득은 아무 상관없어요. 2억을 벌든 4억을 벌든 상관없는 거죠. 사업소득은 사업소득끼리 모으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끼리 모아서 이제 최종 숫자가 나오면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세율을 곱해요. 세무사님한테 맡겨드리는 기준은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2022년도에 3,600만 원 이하를 벌었다면 2022년에 그렇죠. 그러면 2023년에 얼마를 벌었든 단순 경비율 대상자. 예,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서 딸깍딸깍. 근데 2023년에 예를 들어서 한 4억을 벌었어도 딸깍딸깍. 네, 맞아요. 그리고 2022년에 이제 3,600 이상을 벌었다. 2022년에 3,600 이상을 벌었다. 그러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그냥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시면은 기준 경비율이나 복식 부기가 되니까 웬만하면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게 이득이다. 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만 받으면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아마 사업소득 처리된 게 금액이 크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그 여러분 제가 법인에서 건강보험 예를 들어 여기서 5만 원을 내기로 했어. 10만 원을 내기로 했어. 근데 이 문제는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잖아. 뭐 억 단위로 1억, 2억 단위로 돈을 벌잖아. 그럼 그거랑 별개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어도 다 사업소득이 너무 커지면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와서 아마 그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인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소득을 얻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사업소득을 따로 얻는 구간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부세를 처리를 하잖아. 그럼 보험료는 똑같이 나와, 건강보험료는. 한발장님이 올해 수익이 6천 정도면 올해 혼자 하고 그러면은 한발장님은 작년 소득은 없다는 얘기죠. 6천이 첫 인세 소득이고 그 전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혼자 하셔도 돼요. 7,500 아까 얘기했던 기준이죠. 그 단순 경비율이어서 혼자 할 수 있고 내년에는 대신 6천이니까 기준 경비율 대상이죠. 내년에. 그때는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시면은 올해 처음으로 많이 벌었는데도 7,500 이상이면 세무대리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기준 경비율이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복식부기 이런 레벨로 나누면 릭스님이 23년 수익은 얼마 안 되는데 22년 수익이 높아서 23년 수익은 얼마 안 되는데도 기준 경비율 받았는데 세무대리인 찾아가는 게 낫나요? 그게 혹시 얼마인가요? 금액의 기준에 따라 다른데 뭐 예를 들어 한 22년에는 한 5천만 원 벌었는데 7,500만 원 넘게 벌었다 치자. 근데 22년에는 1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밖에 못 벌었어. 2천만 원. 네. 그럼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천에서 2천으로 줄었어. 그러면 그냥 혼자 하셔도 세율이 워낙 낮아서. 근데 만약 23년 수익이 22년 근데 수익이 그거는 진짜 정확한 금액을 제가 알고 또 비용 처리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이건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확인을 할 이거는 좀 맞춤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케이스가 너무 특이하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 22년에 1억을 벌었는데 23년에는 3천만 원밖에 못 벌었어. 많은데? 3천 정도면 한번 그냥 세무대리인 찾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얼마를 버는 게,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 버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매출 다니면은 5, 600밖에 안 벌었는데 기준 경비율이야. 그러면 그냥 혼자 하시는 게 낫죠. 근데 이제 22년 7,500, 24년 5,000인데 복식분기 하라고 나라도 그거는 5천이면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세무대리인 찾아가서 네. 이거 그 복식부기로 신고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몇 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직장 기준으로 직장의 수준으로 돈을 벌었다 싶으면 내가 볼 때는 세무대리인 찾아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지금 딱 이분은 매일치기.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매일치기네, 매일치기. 요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쭤볼게요. 너무 궁금해서. 원천징수 8,800 이상 회사 계약 연봉입니다. 직장인 겸업 작가의 절세 방법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겸업인데 회사 연봉으로 8,800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로도 또 돈을 또 따로 벌면은 여기서 혹시 내가 뭐 어떤 걸 하면 조금 더 절세가 될까? 절세. 방법 따로 없죠, 솔직히.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정말 그냥 세무대리 왜냐면은 근로소득 이미 세금 내기 끝나보니까 싫다고 안 낼 수 있는 거네. 그 뭐 퇴직할 때 모아서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죠. 이건 절세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 예. 세상에 여러분 지름길은 없어요. 글 편하게 쓰고 싶어요? 없어요. 그런 방법. 세금을 줄이고 싶어요? 없어요. 물론 세무대리인한테 찾아가서 저는 법에 저촉을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좀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루트로 하겠다면 딱히 세금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세금 엄청 많이 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선생님 아까 건보료 답변 잘 이해가 안 돼서 겸업시 직장 월급에 대한 건보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작가로서 글을 써서 수입이 나오면 글을 써서 낸 수입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거죠. 커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돼.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바로 고지서가 10월인가 11월에 날아옵니다. 맞아요. 날라와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내야 돼요. 그거 뭐 이의제기 할 수는 있는데 이의제기 한다고 들어주질 않아서. 이의제기 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을걸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된다고 해도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내면은 얼마 정도, 그러니까 글쟁이가 얼마 정도 더 벌면은 건보료가 날라올까요? 대충. 그 금액이 기준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 직접가입자? 이거 있는데요? 이걸까요? 3,400에서 2,000으로 낮아졌습니다. 맞아요. 2,000인 것 같아요. 그 전에 2천만 원 3,400 이상을 벌면 그러니까 2천만 원 벌면은 그냥 글쟁이로 2천만 원 벌면은 보수고액 보려면 그건 법인으로 했을 때 원래 내가 직원이면 내 보험료 반 내주잖아요. 예. 회사에서. 나머지 반은 개인 내는 거고.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요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 쳐낸 것 같고,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세 가지 얘기를 보통 요거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얘기는 법인, 개인, 프리랜서에 대한 얘기였어요. 법인을 하는 게 예전에는 틈이 좀 있었어. 그레이존이 있어가지고 좀 할만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세무서, 공식 기관들도 우리 웹소설 작가들이, 웹툰 작가들이 어떻게 버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법인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개인 사업자도 비슷한 의미를 봤을 때 부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가장 추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한 얘기가 그 비용 처리의 부분인데, 세무사를 쓸 거면 세무사를 안 쓰는 구간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세무를 안 쓸 거면 딸깍딸깍해서 끝내면 되고 비용 처리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무사를 쓰실 거면 비용 처리는 세무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방송을 이제 그만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방송에서 유익한 내용 말씀드릴 거고, 아이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